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은행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정기 예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은행이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증거 서류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걸 써줍니다. 그런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가 최근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는데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그 이유,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관련된 내용인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번 이슈는 각종 금융상품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그러니까 CD라고 편하게 부르는데요. 네. CD 3개월물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CD라는 상품의 3개월 만기 상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CD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양도할 수 있는 예금 증서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앵커님이 예금에 가입을 하면 이걸 남한테 넘기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입니다. 네. 네, 이거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은 채권과 CD를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논리로 보자면 은행채 금리랑 CD 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완전히 동일한 A라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A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필요에 따라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네. CD를 발행해서 조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A은행 은행채를 보유하는 거나 CD를 보유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채나 CD나 만기가 동일하다면 금리도 비슷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과 다르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은행채 금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채 금리는 상승을 했었는데 CD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네네. 괴리가 심화됐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네. 은행채 3개월물 금리가 파란색 선이고 네, 위에 있는 선이죠. 예, 네. 그리고 CD 3개월물 금리가 빨간색 선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금리 흐름을 나타낸 시계열의 그림인데요. 네네. 그런데 보시면 올해 10월부터 괴리가 심화되는 것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차이가 벌어졌네요, 격차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와 그 은행채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앵커님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이때 준거금리를 CD 3개월물로 할 거냐 아니면 은행채 3개월물로 할 거냐라고 은행원이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네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금리가 낮은 걸로 주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꿰고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가면. 네, 모르고 갔다. 그러면 은행원이 추천해 주는 걸 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추천을 해주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은행채 3개월이 어떻게 움직일지, CD 3개월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부분 동일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금리가 정해진다고 보면 은행채나 CD나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게 정말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변동하느냐의 문제일 뿐 금리는 동일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현재 CD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하고 이제 은행채 금리가 벌어지면 주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CD는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나 신용대출의 준거금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또 금리 스와프라고 IR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거의 준거금리로도 활용이 됩니다.
또 CD 금리를 수익률로 제공하는 ETF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CD 금리가 괴리된다는 것은 그냥 CD 시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시장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그냥 없는 수준이 아니라요. 괴리가 더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새로운 산출 방식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그때부터 괴리가 심화됐습니다. 말은 개선 방식인데 왜 괴리가 더 심화된 겁니까? 네, 기존에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발행된 금리나 거래된 금리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던 겁니다. 네. 실제에도 좀 괴리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실거래 금리가 아니라 호가를 중심으로 산출을 해서 괴리가 생겼던 거 아니냐라고 진단을 해서 실제 거래되거나 발행됐던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당국이 10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CD 수익률 산출 방식을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바뀐 방식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1단계는 10개 증권사가 만기가 3개월인 발행물, 그러니까 CD 발행물 금리를 활용해서 네. 금투협에 적정 금리를 제출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금투협이 그 받은 금리들을 바탕으로 CD 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금리가 산정이 되려면 그날에 CD 3개월물이 발행된 게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네. 근데 1단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2단계에서는 인전 만기 발행물, 그러니까 2개월, 4개월, 5개월 발행물이나 2에서 5개월 유통물 금리를 활용합니다. 네. 이거 역시 실제로 인전 만기에 발행이 있거나 거래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2단계마저 부족한 경우에 3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이때부터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문가적인 판단이 증권사마다 판단 방식이 다르고요. 네. 또 공개된 정보도 아니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CD 금리 괴리를 좁힐 만한 영향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단계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CD 금리가 시장을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3개월물 CD 발행이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네, 제가 CD 금리 산출 방식이 적용된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살펴보니까 6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가 66건이었는데 네네. 그중에 3개월물은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 정도의 빈도인데 발행 금리는 모두 3.82에서 3.83%로 동일했고요. 네. 그래서 CD 금리가 변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또 같은 기간에 인접 구간의 CD 발행이나 유통도 거의 없었고요. 그마저도 금리 변동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아까 확인했지만 은행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그 은행이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은행채 말고 양도성 예금증서로 자금을 조달하면 이제 은행채에 비해서 이자 부담도 적고 좋을 텐데 왜 이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이 없는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상황에서 CD로 조달을 하면 오히려 그 금리 이익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CD가 은행채 금리 정도는 좀 올라와 줘야 CD 금리를 중거로 대출해준 차주들한테 이자도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모로 CD를 좀 많이 찍어서 괴리를 없애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최근에는 오히려 발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첫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채나 CD나 비슷한데 CD로 발행을 한다고 해서 낮은 금리를 줘야 되냐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려는 수요가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은행채 금리 수준에서 3개월물 CD를 발행을 할 거냐 네. 하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CD 그 고시금리는 실제 발행된 금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금 CD 금리가 3.83이었는데 네. 오늘 4%의 발행을 했다 하면은 오늘 갑자기 고시금리가 4%로 뛰는 겁니다. 하루 만에 10bp가 훌쩍 넘게 뛰게 되니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 저희 같은 기자들이 또 기사를 쓸 거고 네네. 어떤 은행이 이 정도 수준의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또 시장에 충격을 주면 당국에서도 지켜볼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3개월 만기인 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만기가 1년이 넘는 은행채 금리에 억지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은행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게 항상 고시가 되는 게 3개월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년물을 발행한다 하면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구간에서는 은행들이 어떻게 발행을 하고 있냐 이거를 살펴보면 최근 은행의 부담스러운 상황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66건의 CD를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34건이 1년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행을 했다는 거고요. 네. 역시 은행채 금리랑 괴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게 1년 만기 은행채랑 CD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오히려 아. CD 금리가 조금 높죠. 네네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